이제 고용인 시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가세요. 그래서 이 과목은 예측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시고, 자, 페이지는 어디 펴놓고 또 설명드리냐면요. 116페이지를 일단 펴보세요. 116페이지 설명 듣고 자, 또 갑니다. 하나 하고 하나 지우고 또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범위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우리 현재 기업 공인사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기업 공인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크게 몇 종류 있죠?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자, 첫째가 법인기업,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기업, 그리고 과거 기득권부를 해서 만든 누가 있죠? 부칙. 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기업공인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이제 종별이라 불러요. 종별. 다른 말로 하면 종류별이라는데, 자,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거는 종별에 따른 차이점이 있느냐, 이죠. 차이점이 있다, 이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 그럼 두 가지에는 없습니다. 그 첫째가 지역에 대한 차이가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경업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경업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자,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나요. 기업 종별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다. OX, X 차이가 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토건 입간공은 동일 취급합니다. 지역과 경업입니다. 경업. 자, 이제 요 두 가지인데, 자, 이제 첫째가 이제 지역적 범위예요. 지역적 범위. 지역적 범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국이에요. 전국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제주도 밀감밭 중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죠. 자, 서울에 있는 법인은 강원도 감자밭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죠. 그러면 왜 전국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 답할 거예요? 왜 전국입니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거꾸로 하죠. 법에 안 정했기 때문에 전국이에요. 안 정해져 있고요. 법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이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법인은 분사무소도 전국이고 특수법인도 전국이에요. 특수법인도 전국이고. 자, 공인중개사 법인은, 자, 법인은 전국이다. 왜 전국이냐? 법에서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 법에서는 누구만 정하고 있죠? 부칙만 정하고 있다. 부칙만. 그럼 지금부터 부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봅시다. 자, 1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자, 그게 쌍가루 2번 가요. 쌍가루 위에 쌍가루 2번. 자, 부칙의, 자, 개설 등록합니다. 자, 원칙 보세요. 원칙. 중개사무소 소재지 특광도이다. 특광도이다. 그래서 업무 지역을 위반하여 중개할 때는 6월 이하. 6월 이하 중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3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의 밑에 줍니다. 관할 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를 중개할 수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부칙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그럼 부칙의 업무직은 어디입니까? 사무소 관할 특광도입니다. 특광도에 있는 물건만 지급할 수 있다. 자, 부칙이 지금 부산 사고에 있어요. 사고했다. 그럼 사고에 있는 부칙은 어느 물건만 지급할 수 있죠? 부산시. 특별시, 광역시, 부산시입니다. 자, 사고에 있는 부칙이 아까 우리 이전할 때 경남 김해로 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죠. 자, 항상 이 부칙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데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돈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61년도부터 시작해서 1989년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올해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9년이니까 지금으로 볼 때 최저 30년에서 최대 50몇 년 동안 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업을 50년 했다는 것은 돈은 이 사람이 다 버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사고 있는 부칙은 경남 김해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는 업무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가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입니다. 이전에 따라 업무지역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 부칙이 업무지역을 위반했다. 특강도를 위반했다. 뭘 당하죠? 업무정지 당해요. 업무정지. 이때 업무정지는 별표에 따르면 매달 3월 업무정지. 자, 여러분이 드린 표에 3월에 업무정지 있겠죠? 부칙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자, 그러면 부칙의 이 특강도를 벗어날 수 있는 거. 관할 외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할 외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거래 정보망이라는 곳에 가입하고요. 가입하고. 자, 조심히 가입만 하면 늘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무슨 정보? 공개된 정보.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는
관할 외의 지역에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공개대입니다. 자, 이 거래정보망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건데, 거래정보망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방이에요. 컴퓨터방인데, 이 컴퓨터방 안에는 기업만 들어갑니다. 기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도 측 기업이 매물을 올려놓으면 매수가 그것을 보고 연락하는 방식. 일종의 무슨 중개? 공동중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개된이라는 것은, 자, 지금 이 부칙이 자,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 부칙은 자기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제. 서울 기업이 올린 것을 보고 뭐다?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되는 매수의 개념입니다. 매도가 아니라 뭐다? 매수. 공개한이 아니라 뭐다? 공개된 정보. 자, 다시 부칙이 관할 구역 외로 벗어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망이란 통신망에 가입하고 무슨 정보? 공개된 정보. 공개된.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겸업 이야기예요. 겸업. 자, 두 번째는 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 자, 업무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때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합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개인기업공사. 개인. 우리 개인은 누구죠? 공인중개사. 부칙이었어요. 부칙. 자, 근데 원래 이 부칙 조항을 읽어보면 또 하나 또 알아야 되겠어요. 부칙은 다 할 수 있는데 딱 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미리 전제합니다. 부칙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경매, 공매 업무는 일치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일단 자,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부칙은 경공매를 빼고는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왜 부칙은 경공매 못합니까? 물어본다면 뭐라 답할까요?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부칙은 못한다고 부칙 조항에 정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부칙 조항 없는데 다음에 요약집에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봅니다. 자, 그러면 경공은 빼고요. 자, 개인은 중개업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겸업을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법에는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요. 실질적. 자, 이 중개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중개업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뭔데?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기업이 작성하는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기업이 작성해야 된다. 기업이 작성하고. 자, 작성한 서면에다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서류를 기업이 작성할 수 없다면 뭐로 보겠다? 양도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조원이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기업이 서명 날인했다. 양도대입니다. 이 기업은 누가 작성한다?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이거는 기업이 작성했다. 그럼 이것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다? 이거는 양도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도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정규직들 뭐 당연히 공무원 안 되겠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예를 들어 뭐 은행원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도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법을 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문제는 이제 법인입니다. 주로 이제 시험은 이 법인에서 시험이 나요.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중개업에 할 수 있는 업무는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럼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몇 가지가 있냐? 6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조문 읽고 설명합니다. 자, 다시 우리 앞 페이지 보시죠. 앞 페이지. 116페이지 표를 봅니다. 116페이지 표. 그래서 시험은 이게 이제 주로 나요. 1, 2, 3, 4, 5, 6 이게 나옵니다. 자, 법인기업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1, 2, 3, 4, 5 나와있죠? 2항까지 묶어서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이 6가지 업무를 뭐라 불러요? 이거는 부수 업무랍니다. 이거는 본업이 아니라 무슨 업무다? 부수 업무다. 그래서 중개업은 당연히 하되 할 수 있는 것은 6가지가 등장합니다. 6가지. 그럼 6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중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해서 6가지가 주로 박스를 해서 주로 나와요. 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정밀하게 공부해야 돼요. 정밀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자, 부동산 관리 등, 부동산 관리. 자, 1번.
할 수 있는 거 상업용 건축물, 줄여서 상가입니다. 상가, 주택에 대한 무슨 업을 할 수 있다? 관리 대업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오히려요, 관리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게 더 중요해요. 뭐에 대해서? 상가, 주택에 대해서. 상가. 그래서 상가, 주택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하면 무조건 틀리지. 그럼 예를 들어 공장, 창고, 토지 이라면 무조건 X예요. 자, 상가, 주택에 대해서 무슨 관리 등을 한다. 그런데 또 비슷하게요, 상가, 주택에 대해서 임대업도 할 수 있다. OX, X. 임대업은 X. 임대업이 아니라 관리대업. 그럼 임대업과 관리대업의 차이점은 뭘까요? 임대업, 관리대업. 자, 쉽게 말하면 원룸을 하나 지었어요. 원룸을 또 짓거나 샀어요. 매달마다 세를 받고 있다. 무슨 업이죠? 임대업이에요. 원룸을 청소해주고 돈 받고 있다. 관리대업. 무슨 업을 할 수 있다? 관리대업 할 수 있다. 임대업 X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일명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죠. 우리 흔히 컨설팅은 상담이죠. 상담. 이 상담의 대상은 뭐다?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부동산. 그러면 다른 상담은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생 컨설팅, 금융 컨설팅, 교육 컨설팅, 경영 컨설팅. 자, X. 오로지 뭐다? 부동산 컨설팅. 그럼 부동산 컨설팅은 뭘까요? 부동산 컨설팅은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과 주변 지역적인 요인을 잘 일치시키는 상담.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상담. 이걸 개론 시간에 뭐라 부르죠? 체유효 이용. 들어봤습니까? 체유효 이용에 관한 상담. 이걸 할 수 있다. 컨설팅. 그런데 우리 인생 컨설팅 누가 합니까? 오다가 보면 대나무 하나 걸렸죠? 대나무 하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어디 갑니까? 힘들 때. 점집에 가죠? 그럼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인생을 상담해 주잖아요. 당신은 초년도에는 박복한데 노년도에 동쪽을 가서 기인을 만난다죠? 오늘 지금 기인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시킬 기인을 만나서 합격할 거다. 금융 컨설팅 아니다. 오로지 뭐다?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대상이 누구죠? 기업공개사. 기업공개사 대상. 자, 경영기법, 경영. 이것을 일명 프랜차이즈가 합니다. 프랜차이즈. 줄여서 프랜차이즈 말하면 시험에 경영기법, 경영정보 이러면 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옛날로 치면 부동산 서버, 부동산 114고 지금은 이 비슷한 게 다방, 직방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기업을 상대로. 자, 이때 이제 기업도 세분화해도 맞습니다. 법인 기업만을 상대로. OX, O. 공인중개사 기업만을 상대로. 부칙 기업만을 상대로. 이렇게 세분해도 맞아요. 세분화. 자, 근데 이 경영기법, 경영정보적으로는 기업만 상대로 하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다? 기업을 상대로. 아까 다방, 직방 그런 것이 봤어요. 기업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돈 받는 일을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자, 마찬가지로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대. 자, 네 번째도 종목이 똑같죠? 상가,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분양 대행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자, 종목 똑같습니다. 상가,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대행과 분양 대행은 종목이 뭐다? 상가, 주택이다. 이번 시험도 그거 나왔죠?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X. 상가,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아까 말한 대로 관리된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 스타일을 보면 알지만 인간하면요. 한 4개 있으면 다 암기법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관, 큰, 포, 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게 더 중요하다. 앞에 게. 이건 같이 조절했어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자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뭘까요? 알선입니다. 알선. 자, 다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뭐서? 이사업체. 자, 도배업체, 인테리어업체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용역 알선만 할 수 있다.
알선이 뭡니까? 소개만 할 수 있다. 소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했다. OX, X. 용역을 제공했다. X. 이번 시험도 용역 제공 나왔어요. X. 뭐만 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물어서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자, 6번째 가세요. 6번째. 자, 2항, 3항 같이 읽고 또 설명합니다. 자, 개업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요. 기업이 2항 규정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자, 2항 3항이니까 6번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또는 공매 물건에 대해서 뭘 하죠? 권리를 분석하거나 취득 알선하거나. 자, 심지어는 뭐 할 수 있다? 입찰 대리할 수 있다. 입찰 대리. 그래서 다른 말로 입찰 대리를 다른 말로 뭐라죠? 매수 신청 대리. 똑같은 말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3항에 보니까 경매물에서 입찰 대리할 때는 자,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뭘 합니까? 법원에 등록합니다. 그럼 법원에 등록하는 것은 뭐 할 때? 경매 물건에 권리 분석 취득 알선 아닙니다. 뭐 할 때? 입찰 대리할 때만 등록한다. 등록하고 감독받는다. 자, 6가지입니다. 6가지.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암기법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자, 마르고 닳도록 외웠어요.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그럼 법인이 6가지 외워야 되는데 겸업을 위반했어요. 법인이 겸업 위반했습니다. 겸업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소당합니다. 등록 취소. 이때 취소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자, 우리 암기법에 보면 임기 법사할 때 법이에요. 법사할 때. 자, 등록 상대 취소입니다. 그래서 준수해야 되고. 그러면 자, 이 중개업과 6가지 차이점 뭐냐? 중개업과 6가지입니다.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6가지는 등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에 등록하느냐? 이거는 법원에 등록하지 관청에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중개업을 할 때는 국장이 정하는 보수규정 정합니다. 보수규정다. 국장이 정하는 보수를 정해야 됩니다. 0.9, 0.8까지. 그럼 6가지는 합의에 따릅니다.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에요. 합의에 따릅니다. 그래서 중개업에서는 만약에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어요. 금지행위가 됩니다. 금지행위. 우리 초과 수수료 받는 금지행위인데 6가지는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금지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컨설팅을 하고 500만 원 받았다? 괜찮다. 분양 대행해주고 1억 받았다? 괜찮다. 양급 받아도 뭐는 아니다? 위반은 아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요게 잘 되면 자, 여러분이 이 파트는 하산하는 거예요. 자, OX 해봅니다.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의 부소물을 모두 할 수 있다. OX.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인이 할 수 없는 의무도 할 수 있다. OX. 자, 공인중개사 기업은 이삿짐센터 운영할 수 있다. OX. 공인중개사는 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뭐만 주도적 한다면? 중개업만 주도적 한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자, 공인중개사 기업은 점집도 할 수 있다. OX.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빵집도 할 수 있다. OX. 뭐만 주도적으로 한다면? 중개업을 한다. 중개업. 자, 그럼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부칙도 겸업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의 6가지 물을 모두 할 수 있다. OX. X. 몇 번만 안 돼요? 6번만 안 돼요. 6번. 그럼 6번만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제. 자, 그럼 마지막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이 할 수 있다. OX. 요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다시. 자, 여러분이 이제 외워야 될 게 1번부터 6번까지는 외울 수 있겠죠? 외우세요.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6번은 누구만 안 돼요? 부칙만 안 돼요. 부칙. 그 전제적 조건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6가지 모두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있죠. 6가지 외에도 다 할 수 있어요. 부칙도 6가지 외에 경매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업무 범위가 넓은 사람은 누구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했죠? 경무밖에 없다. 가장 좁은 사람이 누구다? 법인이에요. 법인은 몇 가지다? 6가지. 그래서 6가지 외에 업무를 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취소당합니다. 이거 별거 많이 났어요. 자, 그럼 또 한 번만 더. 자, 이러면 대답하겠습니다. 자, 중개법인은 건설업을 할 수 있다. OX. 건설업 있어 없어요? 없죠. X.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OX. X. 자, 옛날 시험. 중개법인은 부동산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OX. X. 이게 다 옛날 시험. 옛날에 이 문제가 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중개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 OX. 부동산업을 할 수 있다. OX. 부동산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업이에요. 중개, 투자, 판매, 매매, 컨설팅 다 포함돼요. 할 수 있는 건 뭐죠? 컨설팅이잖아요. 부동산업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자,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두 가지 하겠어요. 자, 지역적인 정은 부칙이고, 겸업은 특히 법인이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6가지. 줄줄줄 놔야 된다. 줄줄 놔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7판 지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21페이지 그 2번에 1번, 2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7판 지울 동안에 121페이지 그 하단에 1번, 2번 쭉 읽어보세요. 뭘 찍어요? 또 동영상 촬영하는데 그죠? 자, 1번, 2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21페이지 자, 읽어본 거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고용인 책임 신고입니다. 자, 다시 우리 중개사무소를 들어보면, 자, 책상이 3개 있어요. A 책상, 자, B 책상, C 책상이 있다. 자, 우리는 이제 기업이라 부르지만은, 저 밖에서는 부를 때,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기업이라 안 부르죠? 대충 가장 대표하는 명칭이 뭐예요? 소장. 또는 명함 등에다가 대표란 명함을 적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기업입니다. 기업공인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소에 이제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있다. 이 사무소는 무슨 사무소예요?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인데, 자, 기업은 한 사람이고, 이제 기업 외의 사람이에요. 기업 외의 사람. 자, 밖에서 부를 때는 뭐라 부르죠? 실장. 특히 여자분은 실장. 남자는 보통 뭐라 부르죠? 이사, 부장. 그래서 이 동네는요, 호칭이 후합니다. 호칭에 덤핑이 심해요. 그래서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고 있다. 이 동네. 왜요? 이렇게 불러도 월급 주는 건 아니다. 이제. 호칭만큼 월급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호칭은 양껏 불러도 위반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장 이사를 우리 A를 이제 소장은 기업이라 부르고 이 실장 이사를 묶어서 우리 법에서는 뭐라 부르죠? 고용이라 불러요. 고용인. 그래서 기업이 아닌 자는 모두 뭐가 된다? 고용인이 되는 거예요. 고용인. 아주 옛날에 이 사람을 사용인이라 불렀어요. 지금 고용입니다. 그럼 기업은 반드시 고용인을 둬야 됩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임의사항이에요. 그래서 꼭 둬야 되는 건 아니다.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에 대한 규정 없습니다. 수에 대한 규정 없다. 자, 이 고용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라서 기업 밑에 일하는 사람 뭐라 부르죠? 소속공사. 소속공인사가. 자,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기업을 보조하는 사람 뭐죠? 중개보조원이다. 보조. 이게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자, 다시 소속공인사는 공인중개사라서 기업에 소속돼요. 무슨 일을 합니까? 업무 수행가. 자, 보조하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무슨 일마저 단순 보조한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용어 정리할 때 소속의 업무 수행은 뭡니까? 쭉 적어드렸어요. 인장 등록, 확인 설명 업무 쭉 드렸습니다. 이거는 넣을 때마다 하고요. 자, 이때 이제 두 가지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자,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는 그 사실을 뭐 하게 됐죠? 신고합니다. 신고. 어디에다 신고하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이때 이제 시점 중요합니다. 고용신고는 언제 합니까? 업무 개시 전에. 그럼 고용신고는 소위 말하면 무슨 신고죠? 사전신고예요. 사전신고. 고용관계 종료 시에는 종료 후 며칠? 10일이네. 그래서 종료신고는 무슨 신고? 사후신고. 자, 이때 고용신고할 때, 특히 고용신고할 때 기업은 소속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죠. 이때 소속이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자, 보존이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면 신고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신고서 서식 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더요.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에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 당해요. 이때는 업무정지는 1월 업무정지. 1월. 자, 우리 전에 1월 업무정지는 포괄적 규정이 냈어요. 1월 업무정지 1월입니다. 1월 당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고서 서식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서식. 자, 126페이지 펴봐요. 126페이지. 자, 신규칙, 빌지, 11호 서식에서 제목 봅니다. 소속, 중개보존,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했고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소속공인사 인장 등록.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원래 인장 등록은 언제 합니까? 업무 개시 전에 하나. 소속공인사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자, 처리기간은 적시. 자, 신고인도 있고요. 종별 중개사무소. 자, 특히 고용인의 인적사항 보세요. 고용인의 인적사항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를 적게 되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번호 적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자, 시군구청장. 자, 1번. 자, 유의사항 1번. 시군구청장은 기업이 소속공인사 고용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5조 2항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그 소속공인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럼 2번. 시군구청장은 소속공인사 또는 중개보존의 공인중개사법 10조 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34조 2항 밑에다가 실무교육 적습니다. 3항 직무교육 수리 여부 확인한다. 자, 그럼 좀 더 봅시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럼 소속은 아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 실무. 중개보존 직무교육이다. 그럼 소속공인사는 고용신고할 때 고용신고서와 더불어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 OX? X. 제출 안 했죠? 시도의사 확인하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소속과 고용인이 외국인이다. 외국인일 때는 만약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자, 외국인은 이 서류 말고도 무슨 서류를 제출합니까? 본인이 무슨 서류? 결격이 없으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명서류 제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속이나 보존이 외국인일 때는 무슨 서류? 결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합니다. 이것도 하나 좀 정리해 놓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신고하나 종료될 때 뭐해라? 신고해라.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다시 우리 앞 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배워요. 122페이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 고용인은 고용했다 합시다. 고용했을 때. 그러면 이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 기업공인사의 책임입니다. 자, 기업의 고용인에 대한 책임입니다.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져요. 책임. 그럼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 우리 법 근거가 있습니다. 법 근거. 자, 그 밑에 122페이지 보세요. 122 책임 밑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법 15조 2항입니다. 법 15조 2항에는 자, 이런 멘트가 있어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자, 그를 고용한 기업의 행위로 본다. 우리 흔히 본다 이라면 뭐하죠? 간주한다. 간주 규정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고용인의 행위는 누구죠? 기업의 행위입니다. 거꾸로 기업의 행위는 고용인의 행위로 본다. OX, X. 이건 아닙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밑에서는 올라가요. 고용인의 행위는 꼭 기업의 행위인데 위에서는 내려오잖아요. 그럼 기업의 행위는 누구죠? 기업의 행위예요. 기업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정이 왜 생겼느냐? 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갑시다. 자, 이 규정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B 고용인이 있습니다. 고용인. 뭐, 보존인 할게요. 자, 이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아까 직급이 후하다는 거는 이 직급대로 이제, 직책대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동네 급여 관계는 무슨 관계다? 성과급이에요. 성과. 쉽게 말하면 몇 대 몇 나누는 거예요. 한가람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빨리 건수를 올려야 돼요. 건수를 올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제 비보조는 갑과 을 사이에, 자, 토지 매매 계약에 간약이 됐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에 간약이 되는데, 특히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살 때 막 주저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은 이제 매수인에게 소위 말하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된 개발 정보합니다. 자, 당신이 이 토지를 사면 1년 안에 2배 내가 되팔아주겠다. 되팔아주겠다. 2배 가격으로 내가 원금 보장해주고 되팔아주겠다. 그 말 믿고 샀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 토지는 그린벨트 토지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국 토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 대비 굉장히 비싸게 사고 1년이 지나도 되팔기는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토지를 산 을 입장에서는 자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이 손해를 입은 을은 당연히 자기를 향해서 거짓말한 사기를 친 고의가실에 있는 B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B를 고용한 A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있어 없어요? 있다. 이제. 그 근거가 뭐다? 본다.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기업 책임질까 안 질까요? 안 지겠죠. 사실은 안 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인에서 고용계약 적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고용계약서 받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럼 대충 갔다가 대충 가는 건데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당신네끼리 한 일을 내가 왜 책임져?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강력하게 본다는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 본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이 치는 책임 첫 번째는요. 첫 번째가 민사상 책임이죠. 민사상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때 민사상 책임은 뭐냐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요. 그래서 기업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이 을에 대해서 고용인은 무슨 책임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 과실 책임이고 자, 이 기업은 이 을에 대해서는 직접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무과실. 자, 이 무과실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민사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고용인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기업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을은 기업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을은 누구한테 먼저 청구할까요? 고용인한테 먼저 청구할까요? 기업한테 먼저 청구할까요? 이건 의뢰인 마음이에요. 의뢰인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택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무슨 책임진다?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그래서 이것을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자, 우리 부진정 연대 책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책에. 자, 하단에 123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에. 자, 1번.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서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급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로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연대 채무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자, 다시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B와 A는 각각 5천만 원에 대해서 무슨 채무를 진다? 독립적인 채무를 진 거예요. 독립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협력을 구할 의무도 없어요. 자, 쉽게 말하면 나 2,500만 원 낼 테니까 2,500만 원 내라? 그런 거 없다. 이죠. 각각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갚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채무를 면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용인이 갚아버렸어요. 5천만 원 갚았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 끝이에요. 끝이다. 더 이상 없죠. 그런데 기업이 갚았어요. 기업이 만약에 5천만 원 냈다면 고용인은 더 이상 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나 두 사람 관계는 있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기업이 갚았다면 다시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제 이걸 뭐라 부르죠? 구상권이랍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민사 책임은 가장 중요한 게 요 무과실하고 무과실. 구상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무슨 규정? 본다라는 거죠. 본다. 자, 고용인이 뭘 잘못했을 때?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을 책임진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본다라는 규정 때문에 또 기업은 책임을 져요.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을 지느냐?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행정상. 여러분 책 뒤에 보면 3번에 나왔을 거예요. 뒤편에 3번. 행정상 책임입니다. 그러면 행정상 책임이 뭐냐면 행정처분을 받는 거예요. 행정처분.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제 고용인이 또 일을 저질렀어요. 고용인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것을 이제 사유 발생이랍니다. 사유를 발생시켰다. 사유. 무슨 사유를 발생시켰냐. 자, 고용인이 우리 법에 규정된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고용인한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고용인한테 너 등록 취소 할 수 있어 없어요? 고용인은 등록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은 할 수 없고 누가 대신 받아요? 기업이 받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고용인 행위에 대해서 본다는 것 때문에 기업이 뭘 당한다? 등록 취소를 받거나 또는 뭘 당한다?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게 바로 무슨 책임? 행정상 책임. 자, 본답니다. 또 책임을 져요. 또 하나 더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 책임이 있어요. 세 번째. 형사상 책임집니다. 자, 그럼 형사 책임은 뭔데? 벌금 받아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벌금 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본다가 아니라 다른 법이에요. 법 50조. 법 50조. 양벌 규정을 했어요. 양벌 규정. 그래서 기업이 지는 책임은 법 조문이 틀립니다. 자, 본다는 민사 행정의 책임이 되고, 자, 양벌 규정은 무슨 책임? 형사 책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벌 규정 한번 읽어봅니다. 자, 거기에 124페이지 그 위에 보면 양벌 규정 나와 있죠? 형사 책임. 자, 읽어볼게요.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기업공사의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 업무에서 제48조. 자, 48조 옆에다가 3년 3천만 원 적었어요. 48조. 49조 옆에다가 1년 1천만 원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형벌에 해당할 때. 우리 법에 규정된 형벌에 해당할 때. 형벌. 48조 3년 3천만 원. 49조 1년 1천만 원.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거에 그 기업공사에 대해서도 자, 밑을 칩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이게 바로 무슨 규정? 양벌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양 보세요. 동그라미 양. 다만 그 기업공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을 때는 벌금을 가하지 않는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고용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자, 앞에는 고용인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다. 두 번째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당했다. 이번에 고용인은 뭐죠?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자, 우리 형벌은 두 가지죠. 앞에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러면 이 고용인은 판사 선택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자, 고용인 받는 게 아니죠. 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자, 벌을 내리겠다. 이게 바로 뭐다? 양벌이죠. 양벌이 뭡니까? 양쪽 다 벌하겠다. 그러면 자, 이 기업은 고용인과 동일한 행벌을 간다. OX, X. 동일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은 뭐죠?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행을 가하겠다? 벌금 가하겠다. 벌금을. 그러면 고용인은 기업은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을 수 있었어요? 있다. 이게 무슨 책임? 형사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자, 하도 기업이 벌금을 많이 받으니까 법을 살짝 고쳤어요. 살짝. 그래서 단서를 담았습니다. 다만 기업이 고용인에 대해서 주의와 감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다면 뭘 가하지 않겠다? 벌금 가하지 않겠다. 벌금. 그러면 주의 감독을 철저히 안 했을 때만 말한다? 벌금 가한다. 그러면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주의 감독을 철저하지 않은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항상 민사 책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그리고 자, 이겁니다. 이때 이제 기업이 만약에 벌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벌금 받았습니다. 자, 이 법에서 벌금 500만 원 받았다. 무슨 사유? 결격 사유. 그런데 양벌 규정을 해서 벌금형은 뭐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벌금 받았더라도 금액이 아무리도 300만 넘더라도 뭐는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벌금 받아야 뭐다? 결격 사유지. 양벌 규정 벌금은 뭐가 아니다? 결격 사유이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기업은 고용인을 두는 것은 임의사항이죠. 임의사항인데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고용인 때문에 재산상 손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기업은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민사, 행정. 기업은 고용인 때문에 벌금형 받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책임? 형사 책임. 자, 여기서 기업은 고용인 때문에 징역형 받는 경우는 있어 없어요? 받는 게 없죠? 벌금 받지 징역 안 받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업은 고용인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자격 취소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격 취소 당하는 경우다. 자격 취소 당하는 경우다. 자격 취소는 당하지 않는다. 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례 문제를 합니다. 사례 문제를 할 테니까. 자, 세 가지 기억합니다. 민사, 행정, 형사. 자,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사례 문제 갑시다. 사례 문제를 풀어야 이 파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거 할게요. 이 사무소에 있어요. A는 기업입니다. A는 기업이고, 자, B는 소속이에요. 소속이고, C는 보조원입니다.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 1번 C입니다. C 보조원은, 자, 이번에, 자,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어서 술집입니다. 술집에 기물 파손을 하고, 상대방과 싸워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어요. 전치 3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끌려가서 재판받았어요. 폭행죄로. 자, 제목입니다. 폭행죄로. 자, 징역 1년에. 징역이라 할게요. 징역 1년에. 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자, 3월 1일 날에 선고받았다. 자, 맞습니다. 이 경우, 자, 보존을 고용한 A의 책임은, 자,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B소속입니다. B소속은, 자, 의뢰인에게, 자, 중개 의뢰인에게 거짓된 개발 정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 자, 의뢰인이, 그 말을 믿은 의뢰인이 재산 손해를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어요. 이 경우, 자, 소속 B의 책임은, 자, B를 고용한 A의 책임은, 자, 특히 두 번째는 힌트를 줍니다. 자, 우리 거짓된 개발 정보, 무슨 행위? 금지행위. 금지행위에서 몇 년? 1년 천만 원입니다. 그럼 B는, 아까 우리 책임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민사, 행정, 형사. 자, A 책임. 아까 몇 가지 했죠? 민사, 행정, 형사. 자, 각각 풀어보세요. 주관식 문제. 자, 아는 데까지 풀어보세요. 아는 데까지 민사, 행정 찍어보세요. 자, 30초 시간 주고 바로 제가 풀어드립니다. 아는 데까지 풀어보세요. 민사. 벌써 힌트를 줬습니다. 금지행위 1년 천만 원. 요까지 돼야 돼요. 요까지. 이 사례 문제까지 돼야 이 파트는 완성되는 거예요. 칠판만 뚜리지게 보고 있으면 뭐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성질 급한 그냥 제가 하고 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이 경우 A 책임이 있어 없어요? 폭행죄까지는 기억하지 안 하죠? 업무상입니다. 책임 없다. 그러나 단 A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는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몇 년간? 2년간 결격사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유 발생부터 이 A를, 자, C를 잘라야 되겠죠? 몇 월 이내?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만약에 2월 이내 C를 안 잘랐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를 당한다. 이때 업무정지는 몇 월? 6월 업무정지. 이게 정답이에요. 자, C는 결격사유를 잘라야 된다. 2월 이내 안 자르면 업무정지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B는 거짓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의뢰인에게 1억 손해를 봤다. 이거는, 자, B의 책임입니다. 소속의 책임. 먼저 민사 책임을 해서 1억에 대해서 뭐다? 배상할 책임이었어요.
이런 물리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입니다. 소속이 검증이 됐어요. 행정처분 알아야 되죠? 자격정지를 당해요. 자격정지. 이때 자격정지는 6월 자격정지.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아까 검증이 몇 년? 1년 처만. 이게 B가 감당할 부분이에요. 당사자 B가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B를 고용한 A의 책임입니다. A의 책임. 자, 민사책임으로서 1억에 대해서 무슨 책임? 무과실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을 본다. 아까 연대는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 책임. 자, 그 다음에 행정 책임입니다. B가 검증이 됐어요. 누가 검증했죠? A가 검증한테 봤다. 그러면 A의 등록은 어떻게 되죠? 취소됩니다. 이때 취소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형사 책임으로 오른쪽에 붙은 1,000만 원 이하 뭘 당한다? 벌금 당한다.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자, 물론 이 벌금은 판사모하면 벌금 낼 수 있다. 다만 주의 감독을 철저했다면 뭘 당하지 않는다? 벌금 가지 않는다. 요거예요. 민사, 행정, 공사. 이렇게 나와요. 이까지 돼야 됩니다. 요즘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복합 문제죠. 금지행위, 행정처분까지 다 복합 문제니까. 그래서 그냥 민사, 행정, 형사가 아니라 이렇게 사례 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봐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요 세 가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 기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